한여름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오래된 산장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 산장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주위에는 깊은 숲과 크고 작은 호수들이 산재해 있어 한눈에 봐도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외관과는 달리 산장에는 무서운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다. 그 전설에 따르면 수십 년 전 이곳에서 한 가족이 여름 휴가를 보내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했다. 그 사건 이후로 산장은 몇 년 동안 방치되었다가 최근에야 다시 열리게 된 것이었다. 물론 우리들은 그런 이야기를 전혀 믿지 않았고 그저 소름 끼치는 이야기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산장에 도착하자 우리는 예상대로 아름다운 자연 경관에 감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맛있는 음식을 해먹고 근처 호수에서 수영을 하며 여름날을 만끽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첫날 밤 우리는 산장의 거실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전기불이 깜빡거리더니 완전히 꺼져버렸다. 잠시 후 전기가 다시 들어오긴 했지만 우리는 모두 예감이 좋지 않았다. 누군가의 장난인가 싶기도 했지만 산장에는 우리 외에 아무도 없었다. 다음날 아침 한 친구가 산책을 나가더니 얼굴이 창백한 채로 돌아왔다. 그는 숲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무덤 같은 것을 발견했다고 했다. 그냥 버려진 땅인지 아니면 실제 무덤인지 확실치 않았지만 마음이 서늘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우리 모두 그 이야기를 듣고 무덤덤한 표정을 지었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저께 밤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이상하게도 주위를 둘러보니 방 안에는 나 혼자가 아니었다. 친구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고 문 쪽에 그림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순식간에 소름이 끼쳤다. 나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불을 켜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혹시 꿈인가 싶어 다시 자리에 누웠으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다음 날 우리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고 결정하고 서둘러 짐을 쌌다. 그러나 출발 직전 산장 주인의 전화를 받게 되었다. 그는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반복해서 말했다. 그곳에 사는 무언가가 있다고. 그러나 우리가 진정시킬 새도 없이 전화는 끊어져 버렸다. 길을 떠나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산장을 한번 돌아보았다. 그때 문득 저 멀리 창문 너머로 무언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음을 느꼈다. 두려운 마음에 황급히 차로 돌아왔고 우리는 빠르게 산장을 떠났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한동안 그곳의 기억은 나를 괴롭혔다. 흡사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한 느낌이 가시지 않았다. 결국 우리는 다시는 그 산장에 가지 않기로 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우리가 머물렀던 그 산장은 다시 문을 닫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들렸던 모든 소문과 전설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었다. 그렇게 우리의 짧고도 길었던 여름은 끝이 났다. 두 번째 이야기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부모님의 품을 떠나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설레는 마음과 약간의 두려움을 안고 기숙사에 입사했죠. 제가 배정받은 방은 4인실이었고 다른 3명의 룸메이트는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날 첫인사를 나누고 짐을 정리하면서 서로 간의 어색함을 조금씩 풀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기숙사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묘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모두 잠든 시간이었는데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어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지만 어디선가 나지막히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옆 침대에 친구가 깨서 뭘 중얼거리나 싶었지만 소리는 방 안을 감싸고 있었고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룸메이트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도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제가 피곤해서 헛것을 들었나 보다 하고 넘어갔죠.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상한 일들은 계속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녁 늦은 시간까지 과제를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또다시 그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분명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바로 제 귀 옆에서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고개를 돌려보았지만 룸메이트들은 모두 깊이 잠들어 있었죠. 공포심에 휩싸여 결국 잠들지 못하고 그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자 저는 다른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혹시 이 방에 전입학생이 있다거나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야? 라고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처럼 듣고 넘겼지만 문득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저는 기숙사 사무실에 가서 이 방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특별할 것 없는 역사였고 그저 많은 학생들이 거쳐 간 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찜찜한 마음을 안고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한밤중에 방 안에서 책이 떨어지는 소리, 문이 저절로 열리는 등 다른 룸메이트들도 이상한 일을 겪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긴장 속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두가 함께 일찍 잠들기로 하고 불을 끈 날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던 무렵 또다시 그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룸메이트들도 그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소리가 나는 방향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는 점점 커졌고 어디선가 날아오는 바람소리와 섞여 이상한 진동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그것이 방 한 구석의 오래된 옷장 쪽에서 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옷장의 문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람이 웃고 있었고 뒤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10년 전, 그리고 장소는 바로 이 기숙사 방이었습니다. 갑자기 방 안에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사진이 스스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진을 뒤집어 보았고 거기에는 돌아가고 싶어 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방을 사감에게 알리고 방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이 정말 귀신의 짓인지 우리의 집단적인 환상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 방을 떠난 이후로는 더 이상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우리는 기숙사 복도를 지날 때마다 그날의 일을 떠올리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경험을 하곤 했습니다. 아무도 진실을 알 수 없었던 이야기였지만 그 방을 지낼 당시의 그 묘한 감정은 우리 모두에게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서울의 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위해 혼자 자취를 시작했다. 처음으로 독립한 생활은 설렘과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다. 내가 주로 일을 하던 카페에서 알게 된 동생의 추천으로 한 구식 아파트에서 방을 구하게 되었다. 방은 오래된 건물이긴 했지만 가격이 저렴했고 교통도 편리해서 별다른 고민 없이 그곳으로 이사했다. 처음 몇 주간은 아무 문제 없이 지났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그것은 벽 너머에서 들리는 듯한 낮은 속삭임 소리였다. 처음에는 그냥 벽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점점 그 소리가 명확해졌고 마치 내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들렸다. 나는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로 했다. 며칠 후 다른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전등이 깜빡거리는 것은 기본이었고 전자기기들이 스스로 켜지거나 꺼졌다. 특히 휴대폰이 자주 이상하게 작동했다. 심지어 잠긴 화면에 이상한 숫자나 글자가 나타나기도 했다. 나는 정비사를 불러 아파트 전기 설비를 점검했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 무렵부터 나는 밤에 자주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는 항상 같은 장면이 반복되었다. 낡고 어두운 복도를 걷다가 한문 앞에 멈춰서면 문이 천천히 열리는데 그 너머로는 깊고 까마득한 어둠만이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잠에서 깨어나면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기 위해 한참을 누워 있어야 했다.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나는 집을 벗어나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공원을 산책하곤 했다. 어느 날 밤 공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평소처럼 복도를 걷고 있었는데 누군가 내 뒤를 따라오는 기분이 들었다. 가슴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고 고개를 돌려보려 했지만 마치 몸이 굳어져서 움직일 수 없었다. 간신히 힘을 내어 걸음을 재촉해 집으로 뛰어들어갔다. 집에 들어온 후 문을 닫자 모든 소리가 멈췄다. 나는 큰 소리로 숨을 몰아쉬며 잠시나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 순간 벽에서 다시 그 속삭임이 들려왔다. 이번에는 분명히 돌아가 그리고 떠나지 않으면이라는 단어를 들을 수 있었다.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려왔다.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자 나는 아파트의 전 주인에게 연락해 보기로 했다. 다행히 아파트 임대 계약서에 비상 연락망을 통해 전 주인의 연락처를 알 수 있었다. 그녀와 의외로 쉽게 연락이 닿았고 나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상한 일들에 대해 설명했다. 그때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사실 그 아파트에는 이상한 일이 많았어요. 저도 그 방에서 같은 꿈을 꿨고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도망치듯 그곳을 떠났죠. 그녀는 이내 조심스럽게 그 아파트에 얽힌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수십 년 전 그 아파트의 원래 주인은 이상하게도 실종된 상태로 발견되었고 공식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 사건 이후로도 미스터리한 일들이 빈번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곳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짐을 챙기고 가능한 한 빨리 이사를 결정했다. 다행히도 친구 중 한 명이 잠시 머물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사를 하는 날 나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돌아보았다. 모든 것이 원래 자리로 돌아온 듯 차분하게 보였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곳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은 안정적이고 평화로웠다. 그리고 몇 달 후 나는 그 아파트가 새로 리모델링된 후에 새로운 사람들이 이사 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다만 나는 더 이상 그곳에 관한 일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그날 밤 이후로는 이상한 행태도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로 나는 자연스럽게 그 일을 잊어가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그 모든 일이 단지 나의 과도한 피로나 스트레스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며 습관처럼 밤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어쩌면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경고였던 것일까? 그냥 한동안 혼자 생각할 뿐이었다. 결국 나는 그 이야기를 마음 속 깊이 묻어두고 이를 교훈 삼아 앞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현명하고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나갔다.